어떠세요? 그러면 이제는 바닥하고 손의 기본적인 기능은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설명할 수가 다 없어요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즉 대뇌에서 어떤 모티베이션이 돼가지고 내가 어떤 명령을 내려가는데도 주변의 환경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베이스에 따라 가지고,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라 가지고 동작들이 달라지는데, 이 동작을 이 단순한 수직 계층적 이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설명이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 모토 컨트롤 혹은 운동 조종 시스템이 우리가 이제 모델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이처럼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우리가 설명되어지지 못했던 것들이 설명되기도 하고요. 다시 만들어지기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한테는 이거 제일 중요해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동작을, 모든 동작을 여러분 다 설명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한 뿌듯함이 느껴질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해요. 우선 다시 운동 조절 시스템 이제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베잘 갱글리아즈, 바다핵과 손해가 어떻게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셨다면 이거 정리 한 번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동기부여해서 동작이 결정하기 위해서는 조언자가 2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조언자 첫 번째는 바다핵이다. 조언자 두 번째는 손해다. 이 조언자 첫 번째는 내가 어디를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서 선택을 결정을 해주고 하나의 시작점, 스타트 지점을 결정을 해준다. 그 다음,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거나 어떤 변수에 의해서 그 동작을 하기가 어려워질 때는 손해에서 그 부분을 캐치를 하고 조절을 해준다.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걸어요. 이렇게 막 걷기 시작을 해요. 걷다가 가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걷는데 갑자기 돌멩이 하나가 제 다리를 하나 딱 걸친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죠? 이때 반응한 게 손해예요, 여러분. 즉 하면서 내가 그 동작을 변화를 주죠. 돌멩이가 있으니까 다리를 뺀다거나 아니면 돌멩이를 건너서 이렇게 건너가게 되죠. 이렇게 동작의 변화를 만들어주는 게, 즉 변수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손해. 그 다음, 내가 걸을 때 어떻게 걸을 것인지, 신발을 제가 지금 곧 구두를 신고 있는데 구두를 신었을 때 보행 방법, 치마를 입었을 때 보행 방법,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주는 거는 뭐라고? 바다핵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부분 조금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바다핵에 대해서 이제부터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이 바다핵은요, 여러분, 제가 여기 보면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즉,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바다핵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되게 어려워하세요. 왜 어려워하냐면 바다핵을 그냥 다 외우려고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외우지 마시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지,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움직임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하고 분석을 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 동작을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이 바다핵은요, 근수축, 그 다음에 근력, 여러 관절의 움직임, 그 다음에 움직임의 순서를 조절한다. 제가 이제까지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부분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가는데 고속도로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내비게이션이 딱 선택해 준 데 있죠. 이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커피를 한 잔 마신다고 하면, 자 보세요. 제가 앉아있는 자세가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서 마실 수도 있지만 이 많은
관절의 움직임을 제가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컵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어깨 관절, 그 다음에 팔꿈치 관절, 손목 관절, 손가락 관절을 어떻게 쓰는지까지 조절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많이 나가도 안 되고요. 너무 적게 나가도 안 되고, 그쵸? 근력이에요. 그 다음에 근수축을 섬세하게 가야 될지 파워풀하게 갈지 달라져요. 여러분들 근수축을 섬세하게 가는 거하고 파워풀하게 가는 거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섬세한 동작은 손가락의 움직임인데 파워풀한 것은 이 팔꿈치에서 내려가는 근육의 움직임이에요. 즉 이러한 움직임도 어떻게 돼요? 다 조절을 하면서 내가 컵을 잡아서 마신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 환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컵을 봤어요. 근데 그걸 잡아서 가야 되는데 이 분들은 시스템이 엉망이 되어 있는 거죠. 특히 마비 환자들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신경 물리치료도 같이 배우고 계시죠. 거기서 보면 뇌졸중 환자들 같은 경우는 컵을 잡으러 갈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잡으러 가요. 우리는 이렇게 잡으러 가는데 그분은 이렇게 잡으러 가는 거죠. 즉 어깨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가서 잡으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동작의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베자갱글리아, 즉 바다에게서는 그 패턴을 원래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곳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근수축의 정도, 그 다음에 근력의 정도도 얘네가 다 조절을 해주는 그런 부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정리한 거죠. 그 다음에 입력은 대뇌 겉질에서 해요. 대뇌 겉질에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혹은 시상에서 정보를 받아요, 여러분. 받아서 내보내주는데요. 출력은 대뇌 겉질을 쏟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시상을 통해서 간다. 가기는 가요. 대뇌 겉질로 가지만 대다수의 정보는 시상을 거쳐서 이렇게 정보를 전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것이 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 브레인스템, 즉 뇌줄기로도 가게 돼요. 이 대뇌 다리 내핵은요. 중간 뇌에 있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에 거쳐서 어디에? 척수로 움직임을 전달하는데 기여를 한다. 여러분들 기억을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특히 이 대뇌 다리 내핵 같은 경우는요. 보행과 달리기에서 보다 더 규칙적인 움직임, 오토매틱하게 움직일 수 있게, 리드미컬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는 부분이기도 해요. 쉽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대뇌가 역할을 약간 분산시켰어요. 특히 오토매틱하게 움직이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행인데요. 이 보행은 이렇게 걸을 때 대뇌에서 더 관여하기 쉽지 않았던 거예요. 대뇌에서 너 오른발 뛰어, 왼발 뛰어 이렇게 너무 어려우니까 역할 분담을 약간 다른 데 준 거죠. 즉 우리는 뭐만 관심 있냐면 뭐 화장실 간다거나 아니면 누굴 만나러 간다거나 요것만 관심 있고 대뇌는 나머지는 다른 데에서 그거를 프로그램화 돼서 우리가 그걸 진행을 한다. 근데 그 중에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바다핵의 위치를 한번 볼게요. 대뇌에서 안쪽에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시상이 있고 그 옆에 잠백해도 있고 이런 얘기 있었던 거 기억하세요? 꼬리핵도 있고 이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바다핵이에요. 그래서 안에 빨간색이 우리가 얘기하는 시상이고 바깥에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모자 같은 거 이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바다핵이라는 거예요. 자, 바다핵의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성을 보시면 우선 크게 꼬리핵, 그 다음에 렌즈핵, 그 다음에 편도체, 그 다음에 흑색질, 시상 밑에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요. 근데 여기서 2가지는 다른 데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흑색질도 들어보셨고,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편도체도 들어보셨고, 그 다음에 시상 밑핵도 들어보셨네요. 3가지 들으셨네요. 자, 여기서 첫 번째, 편도체는요, 구조적으로는 베잘갱글리아, 즉 바다핵의 위치가 되어져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둘레개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 더 있다고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 바로 밑에 나오네요. 흑색질. 기능적으로는 바다핵에 포함이 되지만
위치적으로는 중간 내에 있다. 즉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이 뭐냐면 중간 내예요. 즉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릴 때 이 가운데 척수 모양처럼 그려져 있는 게 여기가 중간내. 이 빨간색 안쪽에 있는 게 뭐냐면 적색핵이에요. 이 적색핵은 또 우리가 어디서 많이 배우실 거냐면 내줄기하고 척수 부분에서 다시 언급이 될 거예요. 아, 그냥 여기서는 중간내에 레드핵이라는, 즉 적색핵이라는 것이 있구나.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보이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 부위가 우리가 얘기하는 흑색질이에요. 근데 흑색질은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요. 하나는 그물, 핵 부분, 그래서 그물 부분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침일 부분이라서 되게 조밀하게 핵들이 엉켜져 있는, 그물은 엉성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시상 및 핵은요, 기능적으로는 보다 더 바다 핵에 가깝지만 우리가 위치적으로는 어디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사이내 네 가지. 한번 복습해 볼까요? 시상 밑에, 그 다음에 뭐예요? 시상 하부, 그 다음에 시상 상부가 있었죠. 거기서 시상 밑핵이 해부학적인 위치는 사이내에 있으나 어때요? 기능적으로는 움직임, 기억하시겠죠, 여러분? 사이내 하면서 시상 밑핵 하면서 시상 밑핵은 움직임과 관련된 일을 더 많이 해요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부분이 여기에 기능적으로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꼬리핵하고 렌즈핵이 있어요. 그쵸?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분홍색으로 나와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 기대맥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전에 우리가 다른 파트에서 기대맥이라고 써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쵸? 이 부분은 뭐냐면 참백핵하고 그 다음에 꼬리핵이 여러 가지 엉켜서, 핵들이 엉켜서 이렇게 밀집되어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기대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구조 부분은 제가 그림으로 확대를 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그림 보시면서 먼저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림을 그리고 옆에다가 우리가 부위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중간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는 적색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부분이 제가 흑색질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주황색 부분이 여기가 어디냐면 시상 밑부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기댐핵이라고 하는데, 이 기댐핵은요, 꼬리핵하고 조가비핵이 만나서 앞쪽 줄무늬체를 형성을 하는데 그중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즉 꼬리핵이 어느 쪽이냐면 여기가 꼬리핵이에요. 여기 꼬리핵이라고 하고요. 이 꼬리핵 안쪽 파트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조가비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맥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꼬리핵과 조가비핵이 만나서 앞쪽 부분에 위치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앞 줄무늬체라고 하고 그중 일부가 기대맥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앞쪽 부분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는 창백핵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모자처럼 그려져 있는 우리 꼬리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는 나와져 있지 않은데요. 여기가 편도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부학적으로는 이 바다핵에 있지만 기능적으로 어디 간다고? 둘레핵 쪽으로 간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여기 부분이 구조가 우리가 얘기하는 바다핵의 구조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특히 이 꼬리핵과 조가비핵은 여러분들 꼬리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새 줄무늬체가 되는 거예요. 즉
이제 새에 나오면 뭐예요? 아, 기통 발생학적으로 나중에 발생이 된 거구나. 이제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이런 용어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그리고 이 렌즈 핵은요, 이 창백핵하고 조가비 핵을 포함한 부분을 우리가 렌즈 핵이라고 따로 묶어서 설명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실 게 여기까지.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다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다핵에 대해서 또 구분을 한번 줘봤어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 구분을 줘봤는데요. 주입력부, 주출력부는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되세요.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 도표도 작성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기재를 해주세요, 여러분. 자, 우선 조가비 핵은요. 아까 어디 있었어요? 조가비 핵. 요 꼬리의 안쪽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은요. 운동 앞 겉질. 어떻게 해요? 운동 겉질이죠? 운동 겉질과 감각 겉질로부터 정보를 받아요. 정보를 받아야 뭐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선택을 한다고 그랬죠. 내비게이션한테 제가 이거 어디 갈 거니까 딱 입력을 하잖아요. 이때 입력하는 게 이 두 부분에서 정보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가쪽 참백해, 지상 밑에 흑색질에서 특히 치밀 부분에서는 바다핵 회로 내에서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회로를 형성하는 구조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출력 부분은요, 안쪽 참백핵과 그물 흑색질에서도 그물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참백해도 안쪽과 가쪽이 있었고, 그 다음에 흑색질도 뭐예요? 그물과 치밀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가쪽과 치밀 부분은 뭐예요? 자체 회로고, 그 다음에 안쪽 참백핵과 그물, 흑색질은 뭐예요? 주출력부예요. 그 다음에 입력부는 어디예요? 조가비핵이에요. 자, 이 표 이해되셨죠?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제가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우선 기억 먼저 하시고 우선 표 먼저 작성하시도록 할게요. 이 앞부분에 있는 표를 이해를 하시고요.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따라서 그림을 그리시는데 제가 설명도 같이 해드릴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내부 회로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출력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출력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시는데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 무엇을 그림을 그리셔야 되냐면 대뇌 겉질 운동 영역을 여러분들이 먼저 그림을 그리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조가비 핵을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창백 쪽에서도 가쪽 부분을 제가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시상 밑 핵을 그리고요. 그 밑에 흑색질 중에서도 치밀 부분을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그 다음에 출력부를 제가 그림을 그릴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볼펜을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준비를 해주세요. 자, 여기서 빨간색은 흥분성이고요. 파란색은 억제성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를 하고 따라오도록 할게요. 우선 대뇌 겉질에서 조가비 핵에는 나 이런 정보 너한테 물어볼 거야 하고 흥분적으로 물어보게 돼요. 근데 얘네들은 또 어디다가 주냐면 시상 밑 핵에다가 정보를 줘요. 그 다음 이 조가비 핵은 또 어디서 정보를 받냐면 치밀핵 부분은요, 이 도파민이 나오는데 이 도파민은 어떤 어떤 수용기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흥분성일 수도 있고 억제성일 수도 있는데
이 수용기 형태는 D1과 D2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D1을 만나면 이 빨간색 부분을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활성이 되고, 즉 이렇게 활성이 흑색질 친밀 부분에서 도파민이 나왔는데 어떤 수용기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는 D1을 만나면 활성이 돼서 가고요. 그 다음에 D2를 만나면 억제성이 돼요. 그래서 조갑이 핵에 정보를 다시 재입력을 시키죠. 조갑이 핵에다가 정보를 흑색질에서 억제성과 흥분성을 같이 주게 돼요. 그러면 이 조갑이 핵은요, 내부 서킷을 만드는데 이 창백핵 각쪽에다가 억제성을 주면 얘는 다시 시상 밑에다가 억제성을 주게 돼요. 그러면 이 시상 밑핵은 출력핵을 흥분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조갑이 핵은 이 흑색질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조합을 해서 출력 부분을 흑색질에서 들어오는 흥분성을 가지고요, 출력핵에다가 억제성 정보를 주게 되는 거예요. 즉, 이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내부 회로가 되겠어요. 그렇다면 이 내부 회로는 외부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바다핵의 기능이라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출력까지 갔어요. 여기가 출력이에요. 출력. 근데 여기는 똑같이 앞부분에서 보시다시피 똑같이 나갈 때는 억제성을 나가게 돼요. 이 억제성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가냐면 운동, 시상, 즉 시상 부분에서도 운동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가고요. 하나는 어디로 가냐면 중간 내에 있는 대뇌, 다리 핵으로 가게 돼요. 몇 가지 이해되셨어요? 핵의 역할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제가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냐면 내부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이 내부 회로에서 돌파민이나 가바나 이런 물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부분 좀 이따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이 물질들, 특히 흑색질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손상을 받게 되면은 파킨슨 환자가 된다라고 제가 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 억제성이냐 흥분성이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물이 달라져요. 즉 이 결과물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출력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출력부에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정보가 달라지는데, 우선 가장 베이스적인 기본적인 거를 먼저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이 출력은요 똑같이 두 부위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브레인스템에 있는 대뇌, 다리 뇌핵에도 억제성 정보를 주고요. 야, 너 적당히 일을 해, 이런 식으로 억제성을 주고, 운동 시상에도 정보를 줘요. 근데 이 운동 시상은요 어디로 가게 되냐면 운동 겉질로 가게 돼요. 근데 이 운동 겉질을 운동 시상에서는 어떻게 해주냐면 활성화를 시켜줘요. 야, 너 일해. 너 일하면 되는 거야. 이제 자제하는 게 아니고 너 이제 일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운동 겉질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가냐면 아래 운동신경을 통해 가지고요, 아래 운동신경로를 통해 가지고, 자, 너는 계속 일을 하면 돼 라고 얘기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거에 관여를 하냐면 섬세한 동작에 대해서 관여를 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우선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질환이 되면 여기를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러면 다리뇌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얘네들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안들신경로로, 그 다음에 그물신경로로 가게 돼요. 근데 얘네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야, 너희 좀 자중해, 좀 진정해, 이런 역할을 해요. 그러면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자세 유지근이거든요. 얘네들이 지배를 하는 곳이 자세 유지근인데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자세 유지근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제가 이제부터 드리는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이 그림 이해를 하세요. 우선 이 그림 이해하세요. 자,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이 출력부에서 똑같이 우리가 나간 거죠. 억제성. 억제성하고 흥분성은 제가 아주 앞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억제라는 걸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움직임이 너무 과하지 않게 조절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흥분성은 너 이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베잘갱글리아즈, 바다핵의 가장 기본적인 일은 우선은 어떤 동작에 절충항을 만들어준, 너무 과하지 않게 절충항을 만들어준 역할, 즉 억제성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부 회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절충안, 즉 억제성은 과하기도 하고 너무 없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대표적인 파킨슨 환자와 헌팅증, 즉 무도병 환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우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 바다핵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우선 여러분 이 슬라이드 계속 보시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우선 이렇게 억제성이 적절한 억제성을 딱 똑같이 나가는데 어디 간다고요? 하나는 운동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시상 부분으로 가고 하나는 어디로 간다고요? 중간 내에 있는 대뇌 다리 뇌핵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 두 개는 패스웨이가 달라요. 즉 신경 경로가 다른 거죠. 운동 시상으로 가는 것은요, 대뇌 겉줄로 가서 운동을 이제 하다라는 역할을 해요. 하다를 하게 되면 운동 겉질에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아래 운동 신경로 그래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명령을 하달하는 겉질 척수로로 명령을 하달하게 돼요.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내려가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동작의 섬세함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대뇌 다리 뇌핵 같은 경우는 가면 어느 부위에 있어요? 브라인스템이 있죠. 즉 대줄기에 있는데 이 뇌줄기에 근처에 있는 신경로 그 중에서 그물척수로하고 안뜰척수로를 얘기를 하는데 이 그물척수로하고 안뜰척수로는 주로 어디를 지배를 하는 신경로냐면 이 몸통. 그 다음에 대뇌척수로 같은 경우는 이 사지를 지배하는 거죠. 근데 이 안뜰척수로하고 그물척수로가 어디를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부분을 지배를 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부분에서 얘네들이 뭐냐면 안뜰척수로하고 얘네들이 이제 일을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한테 야 너희들 이래 잡아줘 근육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여기 안정성이 확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대뇌 껍질에서 내려오는 신경로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섬세한 동작을 할 수 있댔죠. 즉 적당한 근수축을 몸통에 먼저 만들어주고 나서 여기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게 이 바다핵의 기능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계속 넘어갈게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주출력부에서 과도하게 억제성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이 억제성이 나오니까 이 운동 시상을 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죠. 야, 너 진정해. 더 일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 더 많이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운동 겉질을 흥분을 시켜야 되는 운동 시상에서는 더 작은 정도의 명령만 주는 거예요. 야, 좀 적당히 하래. 너 많이 하지 말래. 그러니까 너도 이 정도만 일을 해. 그래서 흥분성을 주는데 줄어드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면 마찬가지로 운동 겉질이 일을 적게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래 운동 신경이 일을 적게 시키겠죠. 그러면 섬세한 동작도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대뇌 다리 뇌핵 같은 경우는 억제성을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안들신경노하고 그물신경노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억제한 걸 더 억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억제성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더 억제성이 커지죠. 그러면 여기에 안들신경노하고 그물신경노가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더 줄어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뇌 다리 내핵을 더 하지마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더 어떻게 위축이 되죠. 그러면 이 부위에서는 내가 안들신경노하고 뭐예요? 그물신경노를 억제를 해야 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요, 여러분. 이 안들신경노와 그물신경노의 활성이 어떻게 돼요? 제재를 덜 받으니까 얘네들은 더 많이 일을 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 자세 유지근을 지배하는 이 부위의 신경이 일을 많이 했다라는 것은 여기에 근수축이 더 많이 일어난다? 더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네, 더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근수축이 더 많이 일을 해서 자세 유지근의 근수축이 더 많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자세 유지근 이 안쪽, 이 몸통과 관련된 가까운 쪽의 근육은 근수축이 증가됐어요. 그러면 섬세한 동작을 해야 되는 부분 동작이 줄어들게 됐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얘기하는 파킨슨 환자의 특성이 되는 거예요. 파킨슨 환자의 특징은요, 뭐냐면 이 강직이 너무 심해가지고 특히 몸통에 있는 강직이 너무 심해서요, 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옆에서 보시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얼굴의 모양도 쩌게 들고 이 동작, 이 팔의 움직임도 되게 많이 줄어드는데 특히 이 몸통에 있는 근수축은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쪽 무도병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무도병은 반대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 이 주출력부에서 나가는 억제성이 줄어버린 거예요. 더 줄은 거죠. 그러면 운동시상을 적절하게 억제했던 것이 억제가 안 되니까 운동시상의 역할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운동량이 아주 많아져요. 기본보다. 그럼 운동각질의 활성도 많아지고 내려오는 아래운동신경노도 많아지고 일이 그러면 섬세한 동작을 하는데 근수축을 계속적으로 일을 시키는 거죠. 야, 너 계속 이래. 즉 조절이라는 게 아니고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대뇌 다리 내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일을 안 하게끔 억제를 한다고 하면 다리 내핵은 알뜰신경노하고 그물신경노를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억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억제를 해야 되는 역할보다 더 못하니까 내가 더 나갈 때 더 억제성을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을 많이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 유지근의 근수축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도병은 여기에 안정성이 근수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막 흐느적 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춤추는 모습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가 무도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바다핵의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